조지 플로이드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가 LA 인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위는 LA 한인타운 인근 헐리우드과 라브레아, 산타모니카, 맨하탄 비치 그리고 행콕팍의 LA 시장 관저에 오후 시위대가 운집해 있습니다. LA 카운티에 오늘도 저녁 6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통행 금지령이 발령됐습니다. 베버리 힐스는 오늘 오후 1시부터 통행 금지령이 일찍 시작됐습니다. 경찰의 무력 진압에 항의하는 과격 시위가 LA에서 연일 이어지면서 이를 틈탄 기물 파손과 약탈 행위로 한인타운 업소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회가 피해 한인 업소에 구호 기금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또 타운 내 업소들을 지키기 위해 순찰대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남가주의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이 한인 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단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미 최대 한인타운이 형성된 LA에는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이 한인타운 방어에 들어가면서 그나마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지만 다른 지역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약탈과 방어로 변질되고 있는 가운데 어젯밤 한인타운 일부 업소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에서 지난 며칠간의 시위 동안 약 2,700명의 시민이 체포됐는데 이 중 92%가 약탈이나 방화가 아닌 공무집행 방해나 통행금지 위반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헐리우드 지역에서만 현재까지 LA 전체의 20%가 넘는 585명이 체포됐고 이 중에서 20명이 시민만 약탈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국 시위 도중 발생한 폭력 행위와 방화 그리고 약탈범들의 신원 파악을 위해 관련 동영상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전역을 휩쓰는 가운데 안티파라는 단어가 논쟁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흑인 사망 사건에서 촉발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번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종교시설을 방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번 주부터 대면 이민 업무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인종차별 시위 격화에도 경제 회복 기대가 이어지는 데 따라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오전에 구름 끼다가 오후 들면서 차차 맑아집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4도, 밤 최저 기온 64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6월 2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에도 오늘 저녁 6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령이 발령됐습니다. 이 베버리힐스는 오늘도 오후 1시부터 통행금지 명령이 일찍 시작됐습니다. 베버리힐스 경찰이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 거주자 지역을 포함해 베버리힐스를 계속해서 순찰합니다. 토렌스는 LA 카운티의 비상사태 명령이 해제되기 전까지 매일 저녁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 명령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타모니카시는 오늘 낮 2시부터 일찍 통행금지가 시작됐습니다. 컬버시티는 오늘 오후 4시부터 통행금지가 시작됐습니다. 헐리우드 지역 헐리우드 블루버드와 라브레아 애비뉴가 만나는 지역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오늘 낮부터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대낮부터 약탈 소동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한편 몇몇 평화적 시위대는 헐리우드 경찰서 근처에서 인종차별을 없애고 정의를 표하는 뜻의 무릎 꿇기를 하고 있습니다. LAPD 경찰은 헐리우드 블루버드와 체로키 애비뉴를 지나가는 시위대들을 막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도 현재 헐리우드 쪽에 배치돼 있습니다. 행콕팍의 LA 시장 관저에 오늘 오후 현재 대규모 시위대가 운집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다운타운 LA 피게로아 스트리트과 유가 지역에서도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시위대들은 평화적으로 걸어가면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 브레아 지역에서도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시위대들은 난 숨을 쉴 수 없다라는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의 정의를 요구하는 문장을 외치며 임페리얼 하이웨이와 브레아 블루버드 지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낮 맨하튼 비치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운집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백인 주민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맨하튼 피어 비치와 이 인근 주차장, 거리에서 나눠져 시위를 벌인 후 보도를 따르며 허무사 비치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 베니스 비치 일대와 베니스 비치 내 에버킨리 블루버드에서 시위대가 운집했습니다. 150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에버킨리 블루버드와 메인 스트리트, 링컨 블루버드를 행진하며 경찰의 무력 진압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에버킨리 블루버드의 상점들은 약탈을 방지하기 위해 상점 문을 합판으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약탈이나 폭력 사태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시위대들이 마리나델레이 지역으로 향하는 도로를 막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친 상태입니다.
오늘 정오에 LA 고등학생들이 헐리우드에 모여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는 평화적 시위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미큘레이트 하트 고등학교에 다니는 클레오 라일리와 케이트 라저스가 이 시위를 주도했으며 학생들은 정오에 헐리우드과 바인스트리트 지역에 모여 팻말과 함께 행진하면서 평화적 시위를 했습니다. 또 시위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전부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LA에서 지난 며칠간의 시위 동안 약 2,700명의 시민이 체포되었는데 이 중 92%가 약탈이나 방화가 아닌 공무집행 방해나 통행금지 위반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헐리우드 지역에서만 현재까지 LA 전체의 20%가 넘는 585명이 체포됐고 이 중에서 20명의 시민만 약탈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클 부어 LAPD 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시위가 이어지는 동안 LAPD 차량 7대가 방화되는 등 총 66대가 훼손되었으며 약 75만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현재 피해를 입은 건물을 파악 중이며 최소 100군데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약탈과 방화로 변질되고 있는 가운데 어젯밤 한인타운 일부 업소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사이 웨스턴과 팔가에 위치한 정금사 모란의 스킨케어 업소의 유리 창문이 깨지고 업소 내 물건이 일부 약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한인회 이사진이 오늘 오전 타운 곳곳에 순찰을 실시한 결과 스킨케어 업소를 비롯해 몇몇 업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LA 일원에서 격화되는 시위를 틈타 좀도둑이 타운 업소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젯밤 벌어진 시위로 인해서 헐리우드 블루버드를 따라 벌어진 시위였었죠. 이 19대의 차량이 견인이 됐고 4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웨스트우드에서도 소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이후 시위 참가자들이 홈비 힐스 LA 컨트리 클럽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또한 어제 오후 벤나이스에서 벌어진 시위는 1시간여 만에 약탈로 변질이 돼 부스트 모바일 스토어가 피해를 입었고 마리화나 판매업소, 약국, 월그린 등이 잇따라 피해를 입었으며 월그린에서 약탈 행위에 가담한 용의자 10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애너하임에서도 어제 오후 600여 명의 시위대가 집결했습니다. 애너하임 경찰에 따르면 몇몇 시위 참가자들이 약탈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이와 관련해 2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버사이드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몇몇 시위대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한 채 폭죽을 던지며 맞서 이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침례교회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LA시청 앞에서 조지 플로이드 죽음의 정의를 요구하는 행군 시위와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KW 툴러스 침례교 연합 대표는 더 이상 우리가 침묵만을 유지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교회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이 되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시위를 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가와 샌페드로 방면에서 평화 시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LA 경찰국 시위 도중 발생한 폭력 행위와 방화 그리고 약탈범들의 신원 파악을 위해 관련 동영상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이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 영상을 확보해 분류 작업에 들어갔고 주민들과 비즈니스 업주들이 제공한 영상도 확보해 분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영상물과 방송사가 촬영한 화면들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경찰의 무력 진압에 항의하는 과격 시위가 LA에서 연일 이어지면서 이를 틈탄 기물 파손과 약탈 행위로 한인타운 업소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회가 피해 한인 업소에 구호 기금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또 타운 내 업소들을 지키기 위해 순찰대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밤에도 타운 내 몇몇 업소들이 과격 시위를 틈탄 좀도둑으로 인해 기물 파손과 약탈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한인회의 타운 순찰과 한인회에 접수된 피해 신고에 따르면 1일 밤 웨스턴과 팔가에 위치한 정금사 모란에 있는 한 스킨케어 업소의 유리 창문이 깨지고 업소 내 물건이 일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사우스 LA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신발 가게가 지난 1일 밤 폭도들에게 털려 신발 200켤레를 약탈당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커피숍도 지난 1일 밤 업소 유리창이 깨지고 현금 레지스터가 털렸습니다. 한인타운 내 업소뿐만 아니라 산타모니카 등 LA 인근 지역에서도 과격 시위를 틈탄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면서 한인 업소들이 잇따라 기물 파손과 약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이번 수요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한인 업주들을 돕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 2차 구호기금을 피해 한인 업소들에게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로라 전 LA 한인 회장입니다. 2차 구호기금은 5만 불은 이곳의 영락교회 그리고 5만 불은 한국의 잠실교회 및
6개 교회에서 주셨고요. 그리고 안병찬 CPA 선생님께서 5,000불, 그리고 몇 개 다른 단체에서도 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여만 불이 모여져 있을 건데요. 그 기금으로는 저희가 이전에 1차에서는 LA 그 지역에 사시는 분, LA 카운티 지역만 해당이 됐지만은 지금은 이 지역 그 그레이터 로스앤젤레스 5 카운티에 사시는 분 다 해당이 됩니다. 샌디에고 카운티는 아니고요. 그리고 각 가정에 500불로 저희가 한정을 지었고, 자격 대상은 한인타운은 물론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벤츄라 카운티 지역의 한인 업주들 중에 이번 시위에 따른 소요 사태로 기물 파손이나 약탈 피해를 입은 업주들입니다. 신청자 이름과 업소명, 업소 주소, 전화번호, 피해 날짜를 적고 관련 사진을 첨부해 오는 13일까지 LA 한인의 이메일 info@kafla.org로 보내면 됩니다. 한인 업소들이 이제 겨우 우리가 사무실 또는 비즈니스를 오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이런 일들을 당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고 정말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그만 소액수지만은 그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LA 한인회는 또 한인타운의 소요 사태에 비상 대응하고 매일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커뮤니티 비상 순찰대를 운영합니다. 재미 해병전우회가 커뮤니티 비상 순찰대로 자원봉사를 펼칠 예정으로 3일부터 타운 순찰에 나설 예정입니다. LA 한인회는 통금 이후에도 순찰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LA 경찰국과 협의 중입니다. 또 소요 사태로 피해를 입은 타운 업소들의 청소와 뒷수습, 낙서 제거 등 신속한 피해 복구와 비즈니스 재기를 돕기 위한 타운 클린업 봉사대도 조직하기로 하고 클린업 봉사대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경찰의 무력 진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이어져 폭동과 약탈, 방화 등의 피해가 LA 일원에 잇따르면서 남가주의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이 한인 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단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준형 기자입니다. LA 일원의 대규모 시위로 인한 방화와 약탈, 기물 파손 피해가 심화되면서 한인타운에도 주방위군이 배치되는 등 비상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상공회의소와 한인의료협회,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 미주 한인보험재정 전문인협회,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 등 11개의 단체들은 한인 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남가주 경제단체협의회를 소요 대비 경제단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비상상황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신속한 정보 교환을 하고 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해 유관 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LA 한인회와 LA 한인상공회의소, LA 총영사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발빠르게 공동 대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제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특히 현재 업소 내 기물 파손과 약탈 방화로 인해 많은 한인 업주들이 보험 적용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천하보험 측은 지난 주말부터 이번 소요 사태로 인해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면서 우선 귀중품과 중요 서류들을 업소로부터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업체가 화재 보험만 가입해도 폭동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천하보험의 스티브 유 전무입니다. 폭동에 대한 약탈은 civil unrest라고 해서 일반 도난보험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분들은 도난보험이 없어서 이런 약탈이 커버 안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은 화재보험만 가지고 계셔도 폭동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세요.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특히 이번 폭동 위험에서 약탈 피해 방지와 신변 보호를 위해 총기 무장을 고려하는 한인들에게 절대 신중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총기 사용은 법규상 매우 까다로운 이슈로 가게 물건을 약탈한다는 이유만으로 총기를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태가 심각한 만큼 현재 상황으로서 총기 소유를 할 경우 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데이빗 백 변호사입니다. 이 주인의 목숨과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친구나 아니면은 가족들을 위협을 해서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사용을 했다. 그거는 정당 방위가 됩니다. 근데 가게나 물건을 위해서 총을 사용을 했다. 그거는 정당 방위가 안 됩니다. 그 생각보다 총을 사용하는 그 자체가 되게 복잡한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남가주 경제단체협회는 앞으로 폭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청소와 뒷수습 등 피해 복구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임준현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번 주부터 대면 이민 업무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지난 3월 18일부터 폐쇄 중인 각 지역 오피스, 망명 신청 사무소,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센터 등을 오는 4일부터 재오픈하고 영주권 및 시민권 인터뷰, 지문 채취, 망명 신청, 시민권 선서 등 대면 이민 업무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에 따라 이민 수속자의 인터뷰 횟수를 줄이고 대기실의 대기 인원을 최소화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아울러 각 지역의 오피스 방문 시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마스크나 안면 가리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 지침도 공개했습니다. 이 LA 시민들이 시위대를 비난한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에게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은 어제 오후 시위대들에게 손에도 이 조지 플로이드의 피를 묻혔다고 하며 조지 플로이드를 해안 경찰과 시위대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성명을 발표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시민들은 그러나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을 향해서 부끄러운 줄 알고 끔찍하다라며 국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LAPD는 트위터를 통해 오늘 오후의 LA 모습은 지금까지 본 시위 중 가장 평화로웠더라며 수천 명이 넘는 시위대들이 평화적으로 걸어가고 그들의 언론의 자유, 권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우리 또한 듣고 배우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헐리우드 코헨과 블루버드와 헐리우드 블루버드 이 지역 인근에서 약탈을 하던 약탈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이 또한 에릭 가세티 LA 시장 관저가 있는 행콕팍 지역에 아직도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운집해 있는 모습을 지금 저희가 KTLA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백인 경찰관의 흑인 살해 사건으로 미 전역에서 격한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뉴욕에서도 어젯밤 야간 통행 금지가 단행됐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서 시위가 더욱 격화돼 뉴욕시는 한층 강화된 통금 조치를 토요일까지 연장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위대 내부에서도 평화 시위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평화 시위로 시작했지만 전격적으로 시행된 밤 11시 통행금지 시간이 가까우면서 시위는 격화됐습니다. 일반 SUV 차량이 경찰을 치고 달아나는 아찔한 상황과 경찰을 공격하는 시위대도 목격됐습니다. 뉴욕 경찰 당국은 경찰차에 화염병을 던지는 등 과격 시위를 벌인 용의자들을 검거해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Anyone who does that is a criminal, not a protester. An attack on a police officer is an attack on all of us. 시위가 격화되자 뉴욕시는 통금 시간을 늘리고 토요일까지 연장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가 7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시위대 안에서도 평화 시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현장에 남겨진 쓰레기를 치우고 낙서도 지웠습니다. 시위대가 대형 상점을 인간띠로 둘러싸 과격 시위대의 약탈도 막았습니다. This movement is made up of young people like myself who are starving.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플로이드 씨에 대한 추모 행사에서 그의 동생은 폭력 시위를 멈출 것을 호소했습니다. What are y'all doing? Y'all doing nothing. Because that's not going to bring my brother back at all. 투표를 통해 사회를 바꾸자고 촉구하며 고통 속에 숨진 형을 추모했습니다. What's his name? John Floyd. What's his name? John Floyd. 뉴욕에서 KBS 뉴스 김춘호입니다.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숨 쉴 수 없다며 절규했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고향인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영면에 들어갑니다. CNN에 따르면 조지 플로이드 공식 추도일은 오는 8일 정오부터 6시간 동안 텍사스주 휴스턴 파운틴 오브 프레이즈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이튿날인 9일에는 유족을 비롯해 초대받은 인사들만 참석하는 비공례 장례식이 추모와 생명의 찬양 예배가 열립니다. 이 플로이드의 유해는 휴스턴 메모리얼 가든 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에 대해 미국인 대다수가 분노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미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현재 미국 전역으로 확산한 항의 시위에 동조한다고 답했습니다. 동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였습니다. 항의 시위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에는 응답자의 55%가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가 적절하다는 평가는 33%로 국정 지지율 39%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대선 전망도 불리해졌다는 설명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미국 성인 1,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별도의 여론조사 결과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10%포인트 높았습니다. 지난 4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이후 가장 큰 격차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가 경찰 가혹 행위에 숨진 지 8일째, 항의 시위는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의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으로 열리고 있지만 일부 폭력, 약탈은 여전히 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백악관 앞에서 벌어진 시위를 며칠째 지켜봤습니다. 시위대는 폭도 아니었습니다. 일부 시위대에 섞인 이들이 경찰에 도발하고 최루탄이 터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이어지고 있는 오늘 시위, 충돌 없는 평화 시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전국의 시위 상황을 보고 얘기하는 것은 일부 충돌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평화롭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밤이 되면 나타나는 약탈과 방화입니다. 미 언론은 시위대가 폭도화한 것인지 시위와 무관한 약탈자들인지 확실치 않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압 경찰이 감정이 격해져 울고 있는 시위 소년을 달래는 모습도 보였고 미 전국에서 많은 경찰들이 플로이드 씨 죽음을 애도하는 시위에 직접 참여하거나 무릎을 꿇고 같은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시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경찰 일부도 도를 넘는 공권력을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촬영하는 사람을 갖다 있는 힘을 다해서 방패로 내리치고 또는 곤봉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무차별 휘둘러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합니다. 평화적 시위도 금세 혼란 상황으로 빠져들고 곧 폭력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경찰도 공격당하지만 무차별 폭력으로 시위 격화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미국 사회 고질적 문제인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이 문제되는 대목입니다. 선거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시위 와중에도 온통 생각이 선거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전 정규군 투입할 수 있다고 하고 바로 백악관에서 나와서 걸어서 인근 교회에 갔는데 아무 말 없이 성경 들고 사진 찍고 왔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평화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는 느닷없이 최루탄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성경 들고 사진 찍은 거 지지층 겨냥한 쇼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루 전 트위터에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올렸고 오늘은 침묵하는 다수라고 또 올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미 전역을 휩쓰는 가운데 안티파라는 단어가 논쟁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약탈, 방화 등 폭력 사태로 번진 사위의 배후 중 하나로 안티파를 지목하며 이들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은 상황입니다. 오늘 안티파는 안티파시스트의 준말로 극우인 신나치주의와 파시즘, 백인 우월주의에 저항하는 극좌 성향의 무장단체나 급진적 인종차별 반대주의자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정부나 경찰을 신뢰하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안티파는 1세기 전 유럽에서 기원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즘과 이탈리아의 파시즘에 대항하게 해 게릴라전 활동을 벌이며 힘을 얻은 바 있습니다. 미국의 안티파는 극우와 싸우기 위한 7, 80년대 영국과 독일의 운동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통행금지령을 어긴 흑인 대학생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경찰관 6명이 형사 기소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 폴 하워드는 경찰관 6명을 가중폭력 및 구타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들은 지난달 30일 야간 통행금지령 단속 과정에서 차에 타고 있던 연관계의 흑인 남녀 대학생 2명을 테이저건으로 쐈습니다. 여학생은 무슨 일이냐며 경찰들 지시대로 차에서 내리려 하다가 테이저건에 맞았습니다. 이 남학생도 다른 경찰관의 테이저건에 맞아 기절했습니다. 이 장면이 경찰관들이 몸에 착용한 바디캄에 포착돼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습니다. 지역방송에서도 시청하기 매우 힘든 영상이라며 방송도 내보냈습니다.
하워드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행동은 애틀란타시가 주민들을 대하는 방식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라며 또 이는 우리가 어린이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은 단연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경찰관 6명 중 아이비리그 스트리트와 마크 가드너는 이미 해고된 상태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성경을 들고 나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불을 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최루탄으로 백악관 앞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교회를 찾아 성경을 들어올리는 이벤트를 벌이자 자신도 성경을 들고 나와 치유의 사령관이 되라며 일침을 놓은 것입니다. 민주당 1인자인 펠로시 하원 의장은 오늘 미 의회에서 취재진 앞에 성경책을 들고 섰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이 불길을 부채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치유의 사령관이었던 많은 전임자의 뒤를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 사망 사건에서 촉발된 미 전역의 폭력 시위 사태와 관련해 강경 진압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당국이 워싱턴 DC 주변의 경비 강화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DC에 투입되는 주 방위군 병력도 늘어나는 등 시위 사태 격화와 맞물려 미국 심장부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자는 국방부와 워싱턴 DC 주변 기지들에 대한 병력 방호 수준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플랭겔 주 방위군 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전날 밤 시위 상황과 관련해 전국에 걸쳐 지난밤 상황은 호전됐고 우리는 폭력의 감소를 보았다면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위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인디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주에 있던 1,500명의 주 방위군 병력이 워싱턴 DC에 추가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주 방위군에 따르면 워싱턴 DC에서 연일 격렬한 항의 시위가 벌어지면서 이곳에 주 방위군 1,300명이 투입됐고 전날 밤에는 유타와 뉴저지 병력 일부도 워싱턴 DC 현장에 합류했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통합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오는 5일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통합당도 민주당의 개의를 밀어붙인다면 정부 여당이 공들이는 3차 추경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침 당회의 첫머리에서부터 이번 국회의 첫 본회의를 오는 5일에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선거 이후 임기가 시작된 뒤 7일째인 날 바로 5일에 본회의를 열도록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 양 포장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친 뒤 정의당, 열린민주당과 공동으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통합당을 빼고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이 상임위원 배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6월 5일 본회의를 열어서 강행한다면 본회의를 열 권한이 없이 본회의를 연 점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봅니다. 이러면서 민주당이 개의를 강행한다면 정부 여당이 시급하다고 말하는 3차 추경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더구나 최근 정부와 여야가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협치 분위기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밑 협상까지 동시에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양쪽 모두 양보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21대 첫 본회의 개의는 물론이고 시점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3차 추경 처리마저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도 헐리우드 거리와 또 곳곳에서 지금 보시는 집에서도 TV 화면 보시는 분들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곳들이 있지만 어제에 비해서는 훨씬 평화적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화요일이죠. 블랙아웃 튜스데이 캠페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각종 포털 사이트나 또 SNS, 인터넷 매체를 접하시는 분들 까만 화면으로 된 사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 미국 흑인 사망, 미국 폭동, 블랙아웃 튜스데이,
블랙아웃 튜즈데이 등이 이 급상승 검색어 랭킹을 장악하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블랙아웃 튜즈데이는요, 백인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지금 비무장 흑인이 사망한 이른바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캠페인입니다. 음악 산업에서 추모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목적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블랙아웃 튜즈데이에는 세계 3대 음반사 워너레코드, 소니뮤직사, 유니버셜 뮤직 등도 동참해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모든 음반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음악방송 채널 MTV도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을 추모하기 위해 어제 오후 방송을 멈추고 8분 46초간 검은색 화면만 송출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연예인들이 많은 자신의 SNS에 해시태그로 블랙아웃 튜즈데이라는 글과 함께 검은 화면을 올리고 있고요. 특히 미국 내에서 헐리우드 스타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늘 해시태그로 블랙아웃 튜즈데이라는 글과 함께 검은 화면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검은 화면을 보시면서 블랙아웃 튜즈데이가 뭔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인종차별 시위 격화에도 경제 회복 기대가 이어지는 데 따라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60.63포인트, 1.05%가 상승한 25,742.6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25.09포인트, 0.82% 오른 3,080.8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56.33포인트, 0.59% 상승한 9,608.3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3월 하순의 장중 저점 대비해서 40% 이상이 올랐습니다. 시장은 미국 내 인종차별 반대 시위와 미중 간 갈등, 경제지표 및 각국의 부양책 관련 소식 등을 주시했습니다. 격화되는 시위로 뉴욕 등 다수의 주요 도시에서도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오른 가운데 에너지가 2.65%, 재료 분야가 1.76% 상승했고 커뮤니케이션은 0.49% 오르며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국제유가가 2일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섬 원유는 배럴당 3.9% 상승한 36.8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3.11% 오른 39.51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다고 CNBC 방송은 분석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과 비회원 산유국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5월에서 6월 두 달 일정의 감산 합의를 9월까지 연장하기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 금값은 내렸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9% 하락한 1,73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국 자동차 회사 최고 경영자들도 비판에 가세하는 한편 인종차별 시정을 위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모두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형식을 취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의 메리 파라 CEO는 지난달 31일 사내 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플로이드와 아후마우드 알버리 등의 최근 죽음은 피부색의 기초에 목숨을 잃은 흑인의 불합리한 죽음의 목록에 추가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빌 포드 이사회 의장과 짐 해키 CEO도 직원들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플로이드의 죽음은 비극적 죽음이자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옥죄고 있는 미 정부가 베네수엘라 원유를 실현하는 외국 해운사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올해 2월에서 4월 베네수엘라 항구에서 원유를 실어온 해운사 4곳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셜 제도를 소재지로 한 업체 3곳과 그리스 업체 1곳입니다. 이들이 사용한 유조선 4척도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니콜라스 마두로 불법 정권은 이들 해운사와 선박의 도움을 받아 정권의 이익을 위해 베네수엘라 천연 자원을 계속 착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부패 정권을 돕고 베네수엘라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을 계속 겨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이들 해운사들이 마두로 정권의 베네수엘라 원유 절도를 도왔다고 표현하며 이번 제재가 마두로 정권을 더 고립시키고 베네수엘라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정권의 돈줄인 석유 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
PDVSA는 물론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에 관여한 외국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딴 미국의 제재 속에 지난 5월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이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흑인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가 격화 중인 가운데 그래도 오늘은 평화적인 시위를 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공유가 계속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하루 동안 어제도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의미의 블랙 라이브스 매터와 같은 해시태그가 이목을 끌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흑인 인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특히 화요일 전 세계 음반 회사들이 모든 음반 작업을 멈추고 이번 시위에 항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전해드린 대로 블랙아웃 튜스데이와 같은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듯이 현재 해시태그를 통한 시위가 점점 확산하면서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그 파급력을 또 여전히 끼치고 있습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제공 6월 2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내일 오전에 흐리겠습니다. 오후 들면서 차차 맑아지겠고 곳에 따라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요일은 맑고 화창합니다. 목요일까지 LA 지역의 낮 기온은 80도대를 유지하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예년 기온 아래로 낮 기온 내려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6도, 밤 최저 기온 64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91도, 밤 최저 기온 64도입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95도, 밤 최저 64도, 해안 지역 내일 낮 최고 74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오늘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낮 동안 맑고 덥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6도입니다. LA 시각으로 5시 5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현재 기온 78도, 습도 48%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어지럽고 귀가 먹먹하며 이명 소리가 나고 잘 안 들릴 때 수맥기 한의원,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2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우,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